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었죠. 사실은 한국에서 에이펙이 열렸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이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오히려 젠슨 황이랑 정의선 회장이나 아니면 이재용 회장이 만나는 거기가 또 우리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았을 수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세계 경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모두가 여기에 관심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어떤 결론을 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너무 좋고, 트럼프는 100%, 120%잘 됐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제대로 해결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 점들은 굉장히 모호하게 남겨졌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에어포스 원 안에서 말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히토리 수출 통제 1년 유예 및 매년 연장 가능성과요, 펜타닐 유입 차단 협력, 그리고 미국의 대중 펜타닐 관세 10% 인하 등에 합의했다고 귀국하는 길에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승전보를 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라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80된 대통령이요. 시차도 적응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안에서 온갖 할 말을 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게 이제 내가 정말 잘했다.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 후 귀국길 도중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요, 히토리 문제는 전부 해결됐다. 장애물은 사라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회담에 대해 멋진 회담이었다면서 대부분의 사안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히토리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이는 매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강화 이후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됐는데요. 사실 히토리 통제가 미국의 가장 아픈 손이잖아요. 히토리 통제가 계속되면 군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되니까,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소개드렸다시피 CSIS에서는 이러면 미국이 그냥 서태평양, 그러니까 한반도 있는 그쪽이죠. 서태평양에 이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라고까지 한 문제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엄 이 무역대표부 대표는요, 미중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에 집중했고 중국은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숨겨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히토리 수출 통제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도 이미 히토리 수출을 줄여왔어요. 왜냐,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안 해주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이미 유럽에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조치가 어떤 합의가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45일 안에 중국은 히토리 수출을 하는 걸 허가를 해주도록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 거의 지켜지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 산업계는요,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에 큰 충격을 우려했는데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됩니다. EU와도 중국이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공동 발표까지 했지만 실제로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는 풀리지 않았고, EU는 그 이후에 히토리를 수입하기 더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펜타닐 및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펜타닐 원료 공급을 문제 삼아 부과됐던 펜타닐 관세로 불렸던 20% 대중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되면 중국에 대한 총 평균 관세율이 55%에서 45%로 낮아지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말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최고 관세는 한 60% 정도 됐거든요. 이제 45% 정도로 중국에 맞춰주면서 사실 좀 합리적인 면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는 면을 또 보여주는 면이
또 여기서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는 트럼프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고요. 중국도 중국의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농산물 분야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미국 농민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사실 미국 농민들의 그 파산 건수가 특히 수출하던 대두나 이런 데 농민들의 파산 건수가 역대 최고 최근 몇 년간 최고로 늘어나면서 계속 정치적 압박을 받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허니문이 연출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내년 4월까지는 이 허니문이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4월 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 판비치 또는 워싱턴 DC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회담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 제 생각과 굉장히 일치하는데요. 이날 회담의 핵심 쟁점들은 사실은 유보된 채 쉬운 목표 일부만 건든 잠정적 합의였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미중은 올해 관세전쟁 폭발 직후인 지난 5월 미국이 하는 중국의 115%라는 상하 관세를 매기고 굉장히 관공을 하다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회담을 열고 90일 휴전을 하면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계속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스페인 마드리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상황 관리에 나섰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1년 이후에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그리고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이렇게 합의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두 정상이 만났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듯이 최종 결정권자인 양국 정상이 맞아 앉았지만 관세 분명에 중대하게 전환하는 빅딜이 없이 그냥 실무진에서 한 거를 그대로 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중 관계 뇌관 중에 하나인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태평양 등에서의 중국 위협 문제는 아예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나고 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서로 골 아프니까 말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어려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한다는 수준의 상징적인 언급만 나왔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설득해서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덜하게 될 거다라고 말까지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그런 거는 공식 발표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낮춰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양국의 발표만을 봤을 때 그런 외교 안보적 지정학적인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아주 그냥 일반적이고 실무적인 회담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과거에 미중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 2019년 6월 달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트럼프 1기 때 만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양자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 관세를 잠정 유예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갈등 완화 신호라고 주식 시장도 취소고 했는데 당시에도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보조금 산업 정책 또 이런 데에 대한 건 전혀 안 건드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 중후반에 터집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더 많은 사품 구매, 농산물과 구조 개혁을 요구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또 관세를 부과한다 말다 하다가 2019년 12월 중국과 미국이 이제 1단계 무역 협정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때서야 6월 달에 두 사람이 만나고 중간에 깨느니 마느니 하다가 이때서야 미국이 당초 예정됐던 추가 관세를 유지하고 일부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당시에 2021년 1월에 공식 서명하면서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제품 서비스를 2천억 달러 추가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나가 터지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 수입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공급망이 마비되니까 2천억 달러 산다다가 중국은 슬그머니 약속을 안 지키면서 58% 1,500, 1,200, 300억 달러만 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 나고요. 코로나 문제 생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중국이 탓이다라고 코로나는 중국에서 나온 거야라고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휴스턴 주재에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합니다. 이게 무슨 스파이 혐의가 있고 거기서 뭘 하고 막 이런 걸로 총영사관을 폐쇄하니까요. 중국이 이에 맞서서 청두에 미국 영사관을 또 폐쇄하면서 양국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도 또 틱톡, 위챗 이런 거 이제 미국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우리 정보 넘어간다. 이래서 미국이 난리 나고 했는데요. 결국 그런 과정에서 무역 협정을 했지만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 당시 그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됐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도 이번도 거의 같습니다. 실무진들이 한 것까지는 했지만 그 이외에 큰 빅딜이라든지 뭔가 구조적인 건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내년 4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다시 플로리다 판비치에 그 마라라고 리조트나 아니면 워싱턴 DC를 오가는 그런 어떤 셔틀 정상회담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좀 관리가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셔틀 정상회담을 하려는 트럼프의 생각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만 이 기조가 물론 중간 선거까지 이제 약 한 1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갈 수 있지만 중간 선거가 끝나면 글로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중국 대리에 들어갔었거든요. 1기 때. 그게 코로나 시절입니다. 뭐 코로나 같은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어떤 지정학적인 큰 변화가 생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분명히 중국 대리기에 들어갈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합의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두 양 정상이 만났지만 빅딜이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거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했던 조치를 서로 물린 것일 뿐 앞으로도 새로운 조치가 어떻게 나오면 또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무척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미중 패권 경쟁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만 너무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해결됐으니 앞으로 상당 기간 평화롭겠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회담 직전에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건데요. 우리 여기 떠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회담하기 직전 하루 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리죠.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혁명이 일어나느냐? 뭐 이러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비판하는 듯한 모습에 그걸 취하고 근데 실제로 만났더니 그건 아니고 의자 빼주고 내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취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회담하기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요.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동등한 기준에서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전쟁부, 그러니까 국방부에 지시했다라며 이 절차는 즉각 시작될 것이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다른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자신들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또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핵무기 시험 재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재개하면서 경고를 하는데 경고의 메시지가 시진핑과 만나기 1시간 전에 나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내가 첫 임기 동안 기존 무기를 완전히 현대화하고 개량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지만 5년 내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